이거 읽어줄게. 거짓말 공주. 메리앤 코카 레플러 글 그림. 아주 작은 거짓말이 커졌어요.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이사와서 처음으로 학교에 가는 날이지요. 새 학교, 새 친구들 생각만 해도 캐서린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겁이 났어요. 친구들이 나를 좋아할까요? 그럼 좋아하고 말고 우리 귀여운 공주님은 지금처럼만 하면 된단다. 아빠가 어깨를 토닥이며 달래주었어요. 담임 선생님이 캐서린을 교실로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새로운 친구를 소개하겠어요. 교실에 있던 아이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말똥말똥 바라보았어요. 친구의 이름은 캐서린 워싱턴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때 교실 뒤쪽에서 한 여자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나랑 이름이 똑같네. 내 이름도 캐서린이야. 아이들 모두 하하하 웃었어요. 어떡하지?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게 해야 해. 캐서린은 재빨리 머리를 굴렸어요. 곧이어 들릴 듯 말 듯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작은 거짓말을 했죠. 난 그냥 캐서린이 아니야. 진짜 이름은 캐머린 서덜랜드 린드버그야. 첫 글자만 따서 캐서린이라고 불러. 아주 예쁜 이름이구나. 어쩜 여왕님 이름 같아. 선생님이 말했어요. 캐서린은 몸을 꼿꼿이 세우고 턱을 치켜들었어요. 또다시 아주 작은 거짓말이 튀어나왔어요. 사실 저는 왕실 가문의 딸이에요. 이런 몰랐구나. 선생님은 빙긋이 웃으며 허리를 한껏 굽히고 인사했어요. 캐머런 서덜랜드 린드버그 워싱턴 양, 저희 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들은 선생님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캐서린이 왕실 가문의 딸이라는 이야기가 퍼졌어요. 새로 전학 온 캐머런 서덜랜드 린드버그라는 아이가 글쎄 왕실 가문의 딸이래. 수업이 끝나갈 무렵 아이들은 캐서린 주위로 와글와글 모여들었어요. 모두들 캐서린과 친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캐서린은 친구들의 관심에 우쭐해졌지요. 하지만 아주 작은 거짓말은 자꾸만 커졌어요. 나는 공주야. 우리 할머니가 바로 여왕님이셔. 이 이야기를 들은 같은 반 친구 애비가 친구 제이슨에게 말했어요. 들었어? 공주님이 우리 학교에 다닌대. 아닐 거야. 공주님이 어떻게 우리 동네에 살겠어? 제이슨은 말도 안 된다는 듯 애비를 바라보았어요. 화요일이에요. 제이슨과 애비는 캐서린을 몰래 지켜보기로 했어요. 캐서린은 콧수염을 기르고 점잖게 생긴 아저씨와 함께 학교에 가고 있었어요. 마침 보슬보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아저씨는 캐서린에게 우산을 씌워주었어요. 그리고 도시락 가방을 건네며 캐서린을 공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것 봐, 내 말이 맞지? 저 아저씨는 틀림없이 왕실의 집사일 거야. 애비가 말했어요. 제이슨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바라보았어요. 집사는 무슨? 그날도 그 다음 날인 수요일에도 아이들은 캐서린을 공주님처럼 대했어요. 캐서린이 웅덩이를 건널 때는 발밑을 조심해. 내 옷을 깔아줄게. 교실로 들어갈 때는 먼저 들어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을 때는 내가 들어줄게. 점심을 먹을 때는 우리 점심도 너한테 줄게. 목요일이에요. 캐서린은 학교 버스를 타고 학교에 갔어요. 버스에서 내린 캐서린은 진짜 공주님처럼 보였어요. 머리에는 댄스 경연대회 때 썼던 황금색 왕관을 쓰고 손가락에는 장난감 뽑기 게임기에서 얻은 예쁜 반지를 꼈거든요. 아주 작은 거짓말이 자꾸만 커졌어요. 이건 여왕님이 주신 반지야. 요건 진짜 다이아몬드로 만든 왕관이야. 금요일이에요. 캐서린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나랑 같이 사진 찍을래? 사인 좀 해줄래? 모두들 캐서린이 공주님이라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그 중에 딱 한 명, 제이슨은 달랐어요. 캐서린 쪽은 바라보지도 않고 그저 야구공만 위로 휙 던지며 지나갔거든요. 캐서린이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정신없을 때였어요. 애비가 캐서린에게 초대장을 슬며시 건넸어요. 캐서린 공주님, 이번 주말에 내 생일 파티에 와줄래? 자칭 캐서린 공주님은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미안해, 그날은 우리 할머니가 오신댔어. 애비는 기뻐서 소리쳤어요. 너네 할머니라면 여왕님 말이니? 그제야 잘못을 깨달은 캐서린은 얼른 입을 다물었어요. 아차! 애비의 말을 듣고 아이들이 와르르 달려왔어요. 그리고 저마다 한마디씩 했어요. 우리도 여왕님을 만날 수 있어?
여왕님한테 왕실 전용 마차가 있니? 우리도 여왕님을 만나게 해줘. 너도 나도 앞다퉈 소리쳤어요. 캐서린은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아주 작은 거짓말이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렸거든요. 캐서린의 힘만으로는 점점 커지는 거짓말을 막을 수 없었어요. 아이들의 입에서 입으로 이어진 거짓말은 자꾸만 커졌어요. 학교가 끝날 무렵 아주 작은 거짓말은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이번 주말에 여왕님이 우리 동네에 오실 거래. 캐서린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기뻤어요. 토요일이에요. 할머니가 집에 놀러 오셨어요. 캐서린은 기쁜 마음으로 왕관을 벗어놓고 할머니와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둘은 캐서린이 다니는 발레 학원에도 가고 가게에 가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었어요. 일요일에는 동물원에 가서 하루 종일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 때였어요. 신나게 놀다 보니 어느새 캐서린은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린 거짓말을 까맣게 잊고 있었죠. 이제 그만 자야지. 내일은 학교에 가는 날이니까. 할머니가 이마에 뽀뽀를 해주었어요. 잘 자렴 우리 예쁜 공주님. 저는 공주가 아니에요. 캐서린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왜 그러니 아가? 할머니가 놀라면서 물었어요. 캐서린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어요. 할머니는 귀를 기울여 열심히 들었지요. 정말 골치 아픈 일이로구나. 하지만 한숨 푹 자고 나면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과연 할머니의 말씀대로 모든 게 잘 풀릴까요? 다시 월요일이 돌아왔어요. 캐서린이 버스에 오르자마자 아이들이 이러쿵저러쿵 떠들어댔어요. 주말 내내 지켜봤어. 하지만 여왕님은 보지 못했어. 왕실 전용 마차도 보지 못했어. 웬 할머니랑 자동차만 실컷 봤지 뭐야. 캐머런 서덜랜드 린드버그 공주님은 가짜야. 캐서린은 의자에 몸을 웅크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머리에 쓴 왕관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마침내 버스가 학교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을 보자 캐서린은 마음이 조마조마해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캐서린은 느릿느릿 버스에서 내렸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길가에 크고 번쩍번쩍 빛나는 자동차가 서 있었거든요. 캐서린도 아이들도 입을 딱 벌리고 쳐다보았죠. 모두가 보는 앞에서 검은 양복을 멋있게 빼입은 아저씨가 빨간 양탄자를 펼쳤어요. 이어서 자동차 문을 열고 공손히 뒤로 물러섰지요. 먼저 반질반질 윤기나는 은색 구두가 쏙 나왔어요. 그 다음엔 보석처럼 아름답게 반짝이는 초록색 드레스, 길게 늘어뜨린 보라색 망토, 마지막으로 황금색 왕관이 차례차례 보였어요. 아름답게 생긴 귀부인이 자동차에서 우아하게 내렸죠. 바로 캐서린의 할머니이자 세상에나 여왕님이었어요. 우리 공주 도시락 가방을 잊었더구나. 여왕님의 깜짝 출연에 어리둥절한 아이들은 가만히 서 있기만 했어요. 이윽고 여왕님과 공주님이 지나가도록 양옆으로 길을 비켜주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공주, 내가 교실까지 바래다 주마. 캐서린은 여왕님의 손을 살짝 잡고 빨간 양탄자를 따라 걸었어요. 캐서린이 갑자기 걸음을 딱 멈췄어요. 더는 더 참을 수 없었어요. 드디어 꾹꾹 눌러왔던 진짜 이야기가 뻥 하고 터져나왔어요. 나는 캐머런 서덜랜드 린드버그 공주가 아니야. 내 이름은 캐서린이야. 그냥 보통 아이란 말이야. 캐서린은 머리에 쓰고 있던 왕관을 벗어 할머니에게 주었어요. 할머니는 빙긋이 웃으며 속삭였어요. 그래도 내겐 언제까지나 나만의 공주님이란다. 그날은 아무도 캐서린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문을 열어주는 친구도 가방을 들어주는 친구도 없었어요. 그래도 캐서린은 행복했어요. 왕관이나 반지도 없이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행동했으니까요. 쉬는 시간이었어요. 캐서린은 잔디밭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야구공 하나가 또르르 굴러왔어요. 캐서린은 위를 바라보았어요. 바로 앞에 제이슨이 서 있었지요. 공놀이 할래? 제이슨이 물었어요. 나랑? 캐서린은 깜짝 놀랐어요. 네가 모르는 모양인데 사실 난 공주도 부자도 아니야. 그냥 보통 아이일 뿐이야.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작년에 나도 라이온스 야구팀이 우리 아빠 거라고 말했거든. 제이슨이 말했어요. 어머 너도? 캐서린은 또 한 번 놀랐어요. 게다가 난 그냥 캐서린이 더 좋아. 제이슨이 수줍게 말했어요. 나도 그래. 자, 던진다. 끝. 아기가 태어났어요. 조금 뒤로 가주세요. 네, 너무 가까워요. 보리 글 그림. 그림 박경진.
넓고 넓은 밤하늘에 별마을이 있었어요. 별마을에는 별 식구들이 모여 살았어요. 파랑별이네도 있고 초록별이네도 있었어요. 남색별이랑 보라별이네도 살았어요. 집집마다 엄마별, 아빠별, 아기별들이 오순도순 살았어요. 아기별 빨강이랑 노랑이만 외톨이였어요. 나도 엄마 아빠가 있으면 좋겠어. 빨강이는 다른 아기별들이 부러웠어요. 나도 형이랑 누나가 있으면 좋겠어. 노랑이도 다른 아기별들을 부러워했어요. 빨강이랑 노랑이는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빨강이는 어느새 처녀별이 되었어요. 노랑이는 총각별이 되었어요. 어느 해 봄날 빨강이랑 노랑이는 혼인을 했어요. 빨강이랑 노랑이는 한 식구가 되었어요. 우리도 빨리 아기를 낳아요. 빨강이랑 노랑이는 짝짓기를 했어요. 노란 아기씨들이 빨강이 뱃속에 있는 아기집으로 들어갔어요. 노란 아기씨들은 빨간 아기씨를 만났어요. 노란 아기씨들과 빨간 아기씨는 아기집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별 아기가 되었어요. 별 아기들은 아기집에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별 아기들은 아기집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눈도 생기고 손도 생겨났어요. 6달이 지났어요. 빨강이 배가 불룩해졌어요. 아기들아 잘 있니? 노랑이가 빨강이 배에다 귀를 갖다 댔어요. 별 아기들이 꼼지락거렸어요. 야, 아가 숨소리가 들린다. 노랑이가 좋아서 소리쳤어요. 별 아기들은 쑥쑥 자라났어요. 빨강이 배도 점점 불러왔어요. 별 아기들은 아기집 속이 점점 답답해졌어요. 별 아기들은 힘껏 발길질을 했어요. 불룩불룩. 야, 아기들이 움직여요. 빨강이가 웃으면서 소리쳤어요. 야, 정말이네. 노랑이도 빨강이 배에 손을 대고 좋아했어요. 10달이 지났어요. 아야, 빨강이가 배를 끌어안고 소리쳤어요. 아기가 나오려나 봐. 노랑이가 빨강이 곁으로 달려갔어요. 아이고 배야. 빨강이는 배가 아파서 어쩔 줄 몰랐어요. 조금만 더 힘을 내요. 노랑이가 땀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기집 문이 조금씩 열렸어요. 빨강이는 더욱 힘을 주었어요. 별 아기들도 나오려고 안간 힘을 썼어요. 응애, 드디어 별 아기들이 태어났어요. 빨강이는 엄마가 되었어요. 노랑이는 아빠가 되었어요. 아기들이 우리를 꼭 닮았어요. 빨강이가 별 아기들을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노랑이도 별 아기를 안고 싱글벙글 웃었어요. 봐봐. 뾰족머리, 노랑 뾰족머리, 노랑 둥글머리, 빨강 둥글머리, 빨강 뾰족머리. 다 조금씩 다른데 다 조금씩 닮았네. 별 아기들이 생일을 맞았어요. 별마을 식구들이 모두 모였어요. 반짝반짝 별 아기 어떻게 생겨났나요? 엄마 몸속 아기씨, 아빠 몸속 아기씨 서로 만나 생겼지. 반짝반짝 별 아기 어디서 왔나요? 반짝반짝 엄마 별 뱃속에서 나왔지. 반짝반짝 별 아기 어디로 나왔나요? 엄마 뱃속 아기집 문을 열고 나왔지. 별마을 식구들은 노래를 불렀어요. 별 아기들도 방긋방긋 웃었어요. 블룸카의 일기. 이보나 흐미엘레프스카 글 그림. 바르샤바에 있는 코르착 의사선생님네 고아원에는 블룸카라는 아이가 살고 있어요. 블룸카는 매일매일 일기를 씁니다. 일기장엔 사진도 붙입니다. 코르착 선생님과 아이들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이 왜 12명인지 지금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곳에는 20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살고 있었답니다. 블룸카는 사진 속 아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얘는 지그문트다. 지그문트는 항상 배가 고프다. 간유를 마시려고 한 적도 있다. 간유가 뭐야? 간유는 영태나 대구, 물고기의 간에서 뽑은 기름이래. 뒤로 좀 가줘. 봄철 내내 지그문트는 더 가줘. 같이 볼 거잖아. 부엌에서 일해서 돈을 모았다. 잘 두었다가 착한 일을 하는 날 시장에 가서 1주워티를 주고 살아있는 물고기를 샀다. 우리는 물고기를 양동이에 담아서 비스와 강으로 가져갔다. 지그문트가 물고기를 강에 놓아주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코르착 선생님이 지그문트를 칭찬하며 바르샤바 엽서를 선물로 주셨다. 머리가 짧은 이 여자애는 레기나다. 옛날엔 허리까지 오는 긴 머리를 닦고 다녔는데 그 뒤로 많이 아팠다. 레기나는 독서대회 때마다 1등이다. 매일 밤 우리는 침대에 누워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레기나를 졸랐다. 레기나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선생님들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재미있다. 야,
너 그 너무 가까워서 얘는 코치기다. 다안 뒤로 보여. 가고 조금 움직이지 말아줘. 얘는 코치기다. 하지만 진짜 이름이 뭔지는 아무도 모른다. 마차가 겨울에 쓸 석탄을 싣고 왔을 때 모두 우르르 몰려나가 석탄 나르는 걸 도왔다. 코치기 석탄을 요강에 담아 나르는 걸 보고도 다들 코칙을 놀리지 않고 진짜 힘이 세다고 칭찬해 주었다. 코칙은 겨우 5살이다. 얘가 아브라맥인데 아브라맥은 나무를 참 잘 다룬다. 우리 공방에서는 아브라맥이 만든 서랍이 최고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서랍이 있다. 남의 서랍은 누구도 함부로 들여다보면 안 된다. 아브라맥은 여름 캠프에 갔다가 나무 껍질로 하트를 만들어 와서 한나한테 선물했다. 여자애들은 모두 부러워했다. 남자애들이 짓궂게 놀려도 아브라맥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이 여자애가 바로 한나다. 처음 여기 왔을 때 한나는 바짝 마른 데다가 머리도 부스스했다. 아무도 한나하고 놀지 않았다. 툭하면 핥히거나 싸움을 걸고 일도 하기 싫어하니까. 코르착 선생님은 한나한테 억지로 일을 시키지 않았다. 대신 한나랑 몇 번이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한테는 들리지 않게. 어떤 이야기였을까? 그리고 나서 한나가 변했다. 아론은 밤이면 자주 울지만 깨고 나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 아론의 바느질 솜씨는 최고다. 여자애들보다 이불보도 잘 꿰매고 무릎이 해지면 기워주고 떨어진 단추도 잘 단다. 아론은 나중에 커서 진짜 멋진 재단사가 될 것 같다. 아론네 할아버지도 양장점을 하셨다고 한다. 이 여자애는 작은 폴라다. 우리가 화분에 완두콩을 심을 때 폴라는 귀 속에 콩을 넣었다. 코르착 선생님도 뺄 수가 없었다. 콩은 이틀 뒤에야 겨우 빠져나왔다. 폴라가 그 콩을 다시 화분에 심었는데 콩은 쑥쑥 자라서 우리 콩들을 다 이겼다. 콩이 귀 속에서 잘 쉬다 나왔나 보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얘는 쉬맥이다. 부엌의 날에 열린 양파 껍질 벗기기 대회에서 쉬맥은 1등을 했다. 울다 웃다 또 울다 웃다 하면서 쉬맥은 깐 양파를 산처럼 쌓았다. 스테판 선생님이 그 양파로 기침 감기용 시럽을 만들었다. 쉬맥은 여기 오기 전에 소매치기였다고 한다. 물건도 훔치고 유리창에 돌도 던지고. 지금도 쉬맥이 화를 내면 나는 좀 무섭다. 키가 큰 아이는 스타시액이다. 스타시액은 공부를 제일 잘한다. 한쪽 다리가 더 짧지만 언제나 웃는 얼굴이다. 우리는 해마다 인기 투표를 하는데 남을 잘 돕고 인기 많은 친구를 뽑는다. 작은 쪽지에 이름을 적어 투표를 하고 점수도 매긴다. 스타시액은 인기 투표에서 왕이 되었다. 코르착 선생님이 왕을 경비행기에 태우고 바르샤바 하늘을 한 바퀴 돌았다. 스타시액은 죽는 날까지 이날을 기억할 거라고 했다. 리프카는 최고의 운동선수다. 눈 던지기 경기에서도 1등이었다. 첫눈 온 날 우리는 수업을 하지 않고 마당에 뛰어나와 놀았다. 이날 코르착 선생님이 리프카에게 상을 200명 주었는데 중에 딱 한 명이 엄청난 거 아니야? 바로 이거다. 올겨울 내내 남자애들은 리프카한테 눈을 던지면 안 되고 반대로 리프카가 던지는 건 괜찮다는 거다. 하이맥은 리프카의 어린 동생이다. 리프카는 항상 동생을 챙기는데 하이맥은 다른 애들한테 침도 뱉고 같이 놀 때도 방해하기 일수다. 하루는 하이맥이 막대기로 개미집을 들쑤셔서 코르착 선생님이 화를 냈다. 하이맥더러 어린이 법정에 서라고 했다. 하이맥이 울면서 잘못을 빌어서 우리 법정은 하이맥을 용서해 주기로 했다. 선생님은 하이맥을 꼭 안아주셨다. 하이맥은 나쁜 아이는 아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힘들게 산 것이다. 사진 속의 여자애가 바로 나, 블룸카다. 내가 껴안고 있는 게 바로 내 일기장이다. 일기장에 뭘 쓰냐고? 우리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 그리고 내 비밀들. 나는 커서 스테파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분은 우리 선생님, 코르착 선생님이다. 선생님은 세상 모든 아이들은 자기만의 비밀과 꿈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항상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했다. 토요일마다 코르착 선생님과 우리들 200명 다른 선생님들은 한자리에 모인다. 우리는 거기서 한 주 동안의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말하고 우리 신문에 기록한다. 코르착 선생님은 기꺼이 우리 구두를 닦으면서 어떻게 해야 가장 반짝반짝 닦이는지 몸소 보여주신다. 코르착 선생님은 선생님들한테 절대로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고 한다.
가끔 말썽쟁이 남자애들을 살짝 때리는 건 괜찮지만 그것도 꼭 그래야 할 때뿐 세게 때리면 안 된다고 한다. 코르착 선생님은 누구나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해도 된다고 했다. 싫은 사람은 안 해도 된다고. 벌보다 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코르착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누구든 잘못을 저지르면 용서하고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가장 좋다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선생님은 남자든 여자든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똑같은 일을 해도 된다고 했다. 코르착 선생님은 여름에 우리를 데리고 캠프에 간다. 우리는 거기서 신나게 놀고 농사일을 거둔다. 8월에 바르샤바로 돌아올 때쯤에 우리 모두는 까맣게 타 있고 기분은 최고다. 선생님은 우리도 어른하고 똑같이 중요하다고 자주 말씀하신다. 어리다는 건 절대로 바보나 더 못하다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고. 코르착 선생님은 우리한테 충분히 쉬라고 한다. 잘하는 일은 힘든 일이라고. 뼈가 자라는 만큼 마음도 따라 자라야 한다고. 선생님은 우리한테 모든 동물을 존중하라고 가르치신다. 선생님 방에도 생쥐가 있다. 선생님 덕분에 생쥐네 대가족은 잘 살고 있다. 선생님은 방에 들어갈 때마다 창틀에 쉬는 참새들이 놀랄까봐 먼저 조심스럽게 방문을 두드린다. 코르착 선생님은 우리 중에 누구든 뭘 훔치거나 다른 친구를 때리거나 해를 끼치는 아이가 있으면 어린이 법정에 서도록 했다. 우리는 공정함이 무언지 배운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에도 미안해라고 말하도록 당부를 하신다. 선생님들도 법정에 선다. 우리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점수를 낸다. 누군가 코르착 선생님 때문에 화가 나면 선생님도 법정에 서야 한다. 우리는 전리가 빠질 때마다 코르착 선생님한테 50그로쉬를 받는다. 그걸로 갖고 싶은 걸 사거나 그냥 모아놓아도 된다. 선생님은 잠들기 전에 책을 한쪽이라도 읽지 않으면 씻지 않고 자는 것 같다고 말한다. 우리한테도 책을 읽으라고 종종 말씀하신다. 코르착 선생님은 아이들과 내기를 한다. 누구든 뭘 고치고 싶은지 얘기하고 내기를 할 수 있다. 앞으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거나 욕을 하지 않겠다거나 전혀 싸우지 않겠다거나 아니면 딱 2번만 싸우겠다고 해도 된다. 어쨌든 전과는 달라지는 거니까. 그러고 나서는 모두 노력한다. 선생님은 복도에 칠판을 갖다 두셨다. 칠판에 나쁜 일과 칭찬받을 일이 적혀있다. 우리는 그 밑에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일과 칭찬받을 일을 덧붙일 수 있다. 코르착 선생님은 아이들은 원하는 만큼 먹어야 한다고 한다. 더 적게도 더 많게도 아니고. 토요일마다 우리는 키와 몸무게를 잰다. 선생님은 가끔은 만족스럽게, 가끔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공책에 숫자를 쓴다. 선생님은 우리가 시끄럽게 굴고 정신없이 뛰어도 내버려 둔다. 아이들한테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건 심장한테 뛰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고 한다.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될 자유가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코르착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선생님은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우리도 선생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다. 할 말이 더 많지만 선생님이 불을 껐다. 나머지는 내일 써야지. 그러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은 모든 것을 빼앗고 블룸카의 일기 역시 앗아가 버렸습니다. 이곳에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기는 잊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일기를 뺏어들었다니 나쁜. 끝!